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나라가 초라해지고 윤리 도덕이 망가지며 기초가 없어져가는 상황에서 한 귀감이 될 만한 키는 작지만 위대한 거인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 이름은 이진삼입니다. 군에 있으면서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를 몸소 실천해 오셨던 참군인 이진삼 장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진삼 현재는 충청 향후의 중앙회 총재의 직함으로 계시는데요. 이 이진삼 장군이 사람은 정도를 걷고 경우에 틀리면 안 된다라는 아주 평이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이 원리 원칙을 몸소 실천하고 지켜오신 분입니다. 이진삼 충청 향후의 총재님은 금년도 88살이 되는데요. 이분은 군인, 그리고 체육부 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신 그야말로 언행일치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이진삼 총재는 자기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왔고, 그리고 어쩌면 생의 마지막 봉사를 1250만 명이나 달하는 충청인과 또 충청 출신의 출향인들, 그리고 재외동포 충청인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삼,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었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참 군인이었습니다. 이진삼 총재는 1937년 2월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정도를 걷고 경우에 틀리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엄중한 가르침과 훈육 속에서 성장한 이진삼은 원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던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북한 인민괴뢰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처참한 광경을 그 소년 이진삼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군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5년 6월 육사 15기로 입학을 해서 1959년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시던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의 신념을 갖고 군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장교였고, 또한 베트남전에서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들이 청와대를 기습을 했었습니다. 당시 김신조를 설득하고 자수를 시키는 등 대북 공비 선멸에 앞장을 서 오셨습니다. 간첩 작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삼 총재는 1989년 제4 땅굴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못 찾는 것을 본인이 직접 헬리콥터 타고 그 일대를 선회하면서 땅굴을 찾아냈던 기가 막힌 전략가, 전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에 이런 그의 혁혁한 무공 활동은 화랑 무공 훈장만 3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북파 공작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의 사령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나서 비로소 민간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군 생활 당시 이진삼은 미군들로부터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거 제너럴입니다. 즉 호랭이 장군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별명도 얻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귀털 장군이에요.
이 이진삼 총재의 외모 가운데 특히나 소위 시절부터 특이하게 귀에 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캐리커처화해서 생긴 별명이 바로 이 귀털 장군입니다. 흔하지 않은 외모,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장수털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삼 총재의 호는 우당입니다. 해도들 우자에 집 당자를 썼습니다. 광산업을 했던 부친께서 이진삼 총재가 태어났을 때 집을 둘러싸고 해가 환하게 비쳤다는 일화를 듣고 만든 호가 바로 우당입니다. 또한 이진삼 총재는 군대 생활 시절 늘 바른말을 잘하는 장교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바른말을 하려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든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하에 보병병과이면서 포병, 기갑, 통신병과를 별도로 따로 공부할 정도로 군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따라서 교관 시절 장교들이 그 앞에서 이론적으로는 꼼짝 못했을 정도로 그는 노력하는 타고난 군인이었습니다. 이를 줄곧 지켜보았던 노태우 대통령은 역시 이진삼이다 라면서 그를 참모총장으로 임명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병생활 개선에도 앞장을 섰고 복지제도에도 힘을 썼으며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주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두 대통령을 거치면서 바른말과 직언을 숱하게 했지만 그의 강직한 군인 정신에 감격해서 오히려 진급이 남들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해서 팀 스피리트 훈련 같은 굵직굵직한 한미 간 합동훈련 후에 우정의 자리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진삼이었습니다. 전역을 한 다음에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연구를 거듭하여 극동 문제 전문가가 된 것도 정도를 걷자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흥행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보면서 이진삼 총재는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억들은 날짜까지 기억할 만큼 또렷하였습니다. 특히 6.4 임관식 때 이승만 대통령의 군대를 키우는 것은 국가가 어려울 때 보호하는 기반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라는 연설이 인상 깊어서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초임 장교 시절했던 4.19 당시 직감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보내 현장에서 배제하려고 했는데 군 생활을 그만둘 각오까지 하면서 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욱 선생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면서 단독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정이 일어날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유력 후보였던 장면 선생을 낙선시키고 이에 여당인 자유당이 이기붕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촉발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말단 경찰관이 부정선거 지령서 사본을 민주당에 제공하고 폭로함으로써 촉발되었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진삼 총재가 주목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사퇴 파악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비록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지만 언론의 자유만큼은 확실히 보장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진삼 총재는 민주주의의 으뜸을 언론 자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송요찬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부정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 국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을 방문 위로하고 4월 26일 평화적인 하야를 한 사례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좌파들이 씌운 독재자 프레임에 걸맞는 인물인지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재자였다면 그의 장례식이 그토록 온 국민의 슬픔과 비통함 속에 엄숙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총재는 뼛속부터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인입니다. 충청 향후에 중앙회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충청장학문화재단 총재도 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진삼 총재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기에는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관님이라 부르고 어떤 분들은 의원님이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군님이라 했다가 요사이는 총재라고도 부르니 명함도 좀 복잡해지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장관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현재 직함인 총재로 불리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전역한 이후에도 이진삼 총재는 다방면에서 활약을 펼쳤지만 아무래도 애착이 가는 것은 충청도 사람으로서 충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충청인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지금 현재도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진삼 총재의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이진삼 총재 역시 평생을 한 번 목표를 세우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절박하게 노력을 해왔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노력의 크기가 클수록 운도 좋았고 하늘도 도왔다고 했습니다. 충청인들이 때로 홀대론까지 주장하지만 부단히 갈고 닦을 때 반드시 기회와 미래가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인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마음인 내심, 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는 마음만큼은 최고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외동포 충청인들 역시 애향심으로 향토 인재 돕기에 나서라는 뜻에서 선임장 수여를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더하기를 희망했고 이번에 도미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과거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난파되었던 김신조가 이진삼을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왜 무서우냐고 하니까 얼굴도 조그맣고 요만한데 눈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방탄조끼도 안 입고 나와서 토벌 작전을 지시하면서 자기에게 채워졌던 수갑을 풀어줘서 살았다고 김신조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볼 때 이진삼 총재, 그가 왜 타이거 제너럴, 호랑이 장군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체육청소년부 장관 시절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어제 일처럼 또렷하고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삼 총재가 체육청소년부 장관 재직 시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64개국 중에 10위를 하였고 제25회 바르셀로나 세계올림픽 대회에서 169개 국가 중 7위를 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월계관을 쓴 일은 지금까지도 보람된 일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이야기가 있어선 무척 미안해하는 심정입니다. 평생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살다 보니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었지만 한 번도 따뜻하게 자녀분들을 안아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사병들은 휴가가 있어도 장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들의 출산을 나중에서야 알 정도였다고, 늦은 후에이지만 증손자까지 생긴 요즘 가족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국가, 민족, 그리고 충청을 위해 삶을 살아온 이진삼 총재,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그의 군 수칙을 상기해보면서 부하들을 위해 그랬듯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말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진삼 총재님 얘기를 하는 건요, 이분이 군인의 길도 걸어오셨지만 또 체육청소년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뭐든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진실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사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남 부여산이고 지금 멍청도 느려 터지고 이중적이고 충청도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충남 부여 출신의 이진삼 장군을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제가 이름 거명해도 아시겠죠. 자, 이분이 소위 말하는 현재 정보사, 이 정보사의 전신이었던 첩보부대, 방첩대에서 위관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무장공비 토벌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 직접 대원들을 이끌고 DMZ,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북쪽 지역을 가서 북괴군들을 갖다가 몇십 명을 사살하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용맹했던 참 군인이었습니다. 자, 요즘 군인들 보고 DMZ를 넘어서 가서 북한 군들을 베어라, 제거해라 하면은 갈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 늘 목숨을 걸고 군생활을 해왔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노력에 노력을 더해온 충청인의 표상 이진삼 총재님의 얘기를 굳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충남 출신의 이진삼 장군님의 이진삼 총재의 이런 그 상무정신 그리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늘 본인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먼저 최선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고 적을 물리치고 심지어 북의 영토까지, 그러니까 영토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북쪽 애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를 넘어가서 소위 말하는 전선 공작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왔던 진짜 군인, 이와 같은 이진삼 총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리운 시절입니다.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니까 이런 그 이진삼 같은 인물이 국정원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해야 이 나라가 좀 올바르게 될 텐데 이 도처에서 흐리멍덩하고 결기가 없고 법치, 공정과 상식이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참군인 이진삼 현재 충청향후의 총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립고 또 이런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또 바람을 해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실전에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진짜 군인 이런 분들이야말로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필요하는 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오늘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라고 평생을 살아오신 이진삼 총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